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 36강 등기 치는 거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경매학원에서 또 일반 이 부동산 경매 컨설팅 이런 회사에서 우리 개인들한테 소유권 이전 촉탁하는 거 거의 알려주는 분 없습니다. 아마 제가 5, 6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를 어떻게 하는가 자세하게 여러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우선 1번 담당 경매계가 나왔는데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법원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당일날, 잘 봐요. 매각기일날 1등으로 낙찰받았다 그럼 뭐가 될까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될 거 아닙니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게 되면 그날 보증금을 냈잖아요. 그 보증금 낸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영수증.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를 들어서 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2014년 10월 1일 날 매각이 됐다면 10월 8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10월 1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없으면 아마 10월 16일 날 여러분한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법원에서 여러분에게 뭐가 날라오냐면 이제 16일 날 발송하게 되면 한 2, 3일 후에 나오겠죠. 여러분 집으로 뭐를 보내느냐, 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우편이 법원에서 특별 송달로 날라옵니다. 법원에서 돈 내라고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잔금 내라고. 그럼 언제까지 되느냐? 아마 만약에 이제 10월 16일이니까 한 11월, 보통 한 달이니까요. 11월 16일 전후로 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에 갖다 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법원에 가야 돼요. 그 경매계, 그 매각 물건을 담당하는 법원, 지방법원 경매계에 가가지고 매각대금 납부하러 왔습니다 하고, 거기 여러분 갑은 나왔죠? 1번 담당 경매계에 간다. 적은 1번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이거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를 제시하면서 잔금 납부 왔다고, 매각대금을 납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경매계가 무엇을 끊어주느냐? 법원 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끊어줍니다. 법원 보관금 납부명령서, 이걸 끊어준다고요. 법원에다가 보관을 시키는 납부명령서. 돈 내란 얘기야. 매각대금을 내란 얘기입니다. 법원 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끊어주면 이거 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그 법원 내에 있는 군에 은행에 갑니다. 거기 나왔죠? 법원 내 은행에 간다. 잔금을 은행에 납부한다. 그러면 법원 보관금 납부명령서를 은행에다 주고 돈을 납부하게 되면 법원 보관금 영수증은 여러분이 갖고, 법원 보관금 줄쳐봐요. 영수필 통지서, 법원 보관금 영수필 통지서, 법원 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법원 경매계에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3번. 담당 경매계에 가서 잔금을 납부했다고 법원 보강금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제출하게 되면 법원마다 달라요. 이거 이제 법원 보강금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법원마다 약간씩 다른데 매각허가 결정 정보, 매각허가 결정 정보를 발급해주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이걸 발급을 안 해줍니다. 이 매각허가 결정 정보는 나중에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되겠는데요. 거의 서울에 있는 법원과 서울 수도권에 있는 법원들은 이걸 끊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법원들은 또 이걸 끊어주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각 허가 결정 정보는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취득세를 낼 때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낼 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끊어주면 이거 가지고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취득세 신고하고 내면 돼요.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 이거 복사해서 준다고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등기 소유권 촉탁 등기할 때 이거 제출하면 되는 거야. 오히려 불편하죠. 차라리 이거 말고 여러분이 법원에다가 잔금을 냈다는 대금을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를 차라리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거기 납은 나왔죠. 거기 매각허가 결정 정보를 발급해준다. 근데 안 해주는 법원도 있다고 그랬죠. 취득세 납부시 필요하다. 또는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원을 하나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매계에다가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끊어달라고 끊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따로 접수처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 나왔죠.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신청한다. 왜? 취득세 납부시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수입인지 500원을 첨부해야 됩니다. 수입인지. 법원마다 조금 다르긴 다른데 수입인지 얼마라고요? 500원. 수입인지 500원을 첨부해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 경매계에다가 이제 제출하게 되면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거냐?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세 납부할 때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잔금 다 냈으니까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가지고 이제 어디 가느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갑니다. 거기 네 번째 나왔죠. 부동산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취득세 창구에 가는 겁니다. 가번 매각허가 결정 정보를 제시하거나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게 되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취득세 신고서를 여러분 직접 작성해요. 이것도 못하니까 이제 법무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작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시골 지방 같은 데는 취득세 내러 왔다면 국가가 세금이 거치니까 담당 공무원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거나 본인이 작성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취득세를 낼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돈 내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본인이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 뭐 취득 물건이 소재지가 어디냐, 번지수 지번이 몇 번이냐, 면적이 뭐냐, 뭐 이런 거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을 사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말소기준 권리 밑에 있는 거 다 소멸시킵니다. 그러려면 소멸 촉탁을 해야 되니까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거기 보세요. 등록 면허세는 말소 목록을 보여주거나 보여줄 거 없고요. 여러분이 말소 목록을 나중에 공부합니다. 지금 말소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릅니다.
등기법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몇 건 말소하겠습니다. 이 얘기 해가지고 등록면허세를 또 역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한 건당 6,000원인데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 20% 내니까 1,200원 내니까 7,200원 한 건당 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부를 보고 저당권이 있고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의무경매 개시결정 이런 거 다 말소시키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또 실질적으로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세금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번 우체국에 가가지고요 우표를 사는데 거기 고쳐주세요. 3,250원인데 올랐습니다. 고쳐주세요. 3,550원으로. 지난 2014년 2월 1일 날 올랐습니다. 거기 3,250원이 아니라 300원 올라가지고 고쳐주세요. 3,550원. 세묶음을 서류봉투는 등기필 정보라든가 등기 완료 통지서 발송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표가 세묶음이 필요하냐면요. 자, 여기 법원이 있고요. 여기 등기소가 있고요. 여기 이제 매수인 있잖아요. 매수인이 이제 등기 촉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거를 등기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표 세묶음 줬어요. 그러면 등기소로 보낼 때 우표가 들어가고요. 등기소에서 법원으로 또 서류를 보낼 때 우표값이 들어가고요. 또 법원에서는 여러분에게 뭡니까? 세 번째, 등기필 정보. 등기를 대게 되면 등기소에서 주는 등기필 정보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낙찰을 받으면 지방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저도 간 경우가 있었는데 우표를 사가지고 봉투에다가 수취인 여러분 주소 쓰고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들에게 집으로 등기로 발송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표가 세묶음이 필요한 거지요. 자, 넘기시면 다섯 번째, 법원 내 은행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도 신고했으니까 영수증을 줄 거 아닙니까? 돈 내라 고지서를. 그러면 그 법원 내 은행에 가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 안 가도 되고 그 취득세 창구 옆에 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수입 증지입니다. 수입 인지가 있고 수입 증지가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신청할 때는 수입 인지였죠. 근데 여기는 수입 증지를 구입합니다. 토지 하나 등기할 때 수입 증지가 15,000원, 건물도 15,000원, 말소형은 수입 증지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당. 그런데 이거는 수입 증지를 사는 게 아니라 은행에 보관된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 납부 시에 작성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3만원 미만일 때는 수입 증지를 붙였는데요. 지금은 여러가지 문제점, 부조리라든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금액에 관계없이 은행에다가 그 수입 증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서를 갖다가 첨부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취득세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부착합니다. 돈 냈다는 거. 뭐냐?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소 보관용이 되겠고요. 영수필 통지서는 등기소 신청 통보용이 되겠는데 여러분 영수증은 여러분이 갖고 영수필 통지서나 확인서, 영수필 통지서나 확인서는 여러분 등기서류에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법원 수입증지. 우표하고 여유있게 산다. 아까 우표는 몇 묶음? 세 묶음이 되겠죠. 여덟 번째, 서류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는 법원에 다 비치되어 있고요. 아니면 이 클래스 옥션 그 경매 서류 관련된 양식에서 다운받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매각 허가 결정 정보는 법원에서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부동산 표시 목록, 부동산 그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낙찰받은 부동산이 아파트냐, 대지냐, 임야냐, 도로냐 해가지고 그 주소와 지목이라든가 면적 같은 거를 기록하는 것이 부동산 표시 목록인데 거기 답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답은 부동산 표시 목록. 이것이 작성하는 게 좀 어려울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 대법원 사이트나 사설경매 사이트에 가시면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부동산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번호에 대한 부동산 목록을 미리 카피를 해주세요. 복사를 해줬다가 나중에 낙찰 받고 등기 칠 때 대법원에서 올라온 부동산 목록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러분 타이핑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라번 말소할 사항은 등기부를 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말소될 내용을 점검하면 되는데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두통. 그러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는 주소에 변경 이력 있는 등본.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낙찰 받을 때는 25번지 살 때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고 이사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주소가 변경되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에 그 주소 변경 이력을 해야 등기할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2부, 건축물대장 2부, 어느 때는 한 부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 그리고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낸 내역서, 그리고 채권, 제1종 국민주택 채권 사잖아요. 그러한 내역서 2부, 그리고 대법원에서 수입증지와 우체국에서 우표는 사야 되겠고, 수입증지는 은행에서 구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등기필 정보, 우편송부 신청서 작성. 여러분이 직접 낙찰 받으면 여러분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경매에 제출하면 되는데 공동입찰하거나 대입찰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자 외 인감 첨부. 인감을 첨부해서 위임장까지 써줘야 되겠습니다.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해서 공동입찰할 때는 여러분 공동입찰 5명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필 정보가 5개가 오거든. 그러면 대표자 한 사람이 수령하니까 4사람이 위임장을 작성해서 인감을 첨부해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류 같은 것이 되겠고요. 자,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21쪽에 보시게 되면 매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인데 잘 봐요. 묶음을 세 묶음을 해갖고 가돼요. 법원 제출용 한 묶음, 그 밑에다가 등기소 송부용 한 묶음, 3번, 4번, 세부. 근데 제가 이렇게 전국에 제가 경매를 다니면서 등기도 많이 해봤지만 법원마다 약간씩 다른데 제가 공통되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거를 법원에서 등기할 때 서류를 제출할 때 공통적인 것만 묶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법원 제출용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위에가 소유권 이전 촉탁 신청서 표지, 그 다음에 부동산 목록, 그 다음에 말소할 등기 내역서,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채권액 내역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부동산 등기 전부 사항 증명서, 그리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서류를. 두 번째,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해보면 쉬워요. 여러분 저한테 배운 어떤 할머니들도 이런 거 등기 다 쳐봤는데 여러분 혹시 젊으신 거 30, 40대, 50대 다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송부용 있습니다. 등기소 송부용. 법원에서 등기한테
등기소한테 송부하는 거니까 부동산 목록, 말소할 내역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채권액 내역서, 거기에 이제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 그다음에 수입 증지대금 납부한 거, 그 다음에 수입 증지는 소유권 이전 시 토지 한 필지당 15,000원. 내가 토지를 5필지를 낙찰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5,000원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억이 있어요. 150만원의 땅을 샀는데 8필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말소하는 데만 8필지니까 수입증기대금이 12만원이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건물도 15,000원. 그리고 말소 시 수입증지 3,000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그런데 어느 법원은 제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두 부씩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법원에서는 한 부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유있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4번입니다. 부동산 목록 세부, 말소할 등기내역 세부. 결과적으로 부동산 목록과 말소 등기 목록은 5부씩 복사하면 되겠죠. 우표 4,550원짜리 세무금 2014년 2월 1일 현재 우표값이 3,5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세무금이면 1,65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유의사항의 세 번째 보세요. 대법원 수입증지는, 등기 수입증지는 반드시 법원군의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입증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입증지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한 영수증을 등기서류에 첨부하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12년 12월 1일 날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수입증지가 3만원 미만일 때는 직접 붙였거든요. 근데 여러가지 부조리라든가 해서 지금은 그냥 3만원 미만이더라도 다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222쪽 한번 보실까요? (2013) 타경 3163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번원 2개, 매각기일은 2013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76에 27 화림빌라 2층 1호인데요. 자, 물건 종교는 뭡니까? 다세대입니다. 건물 면적은, 자, చూ보세요. 건물 면적이 39.67이죠. 40제곱미터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 학생이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는데요. 1차에 유찰, 2차에 유찰, 3차에 7,424만원까지 떨어졌는데 8,801만원을 썼습니다. 아마 거의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끝에 이렇게 1만원, 뭐 1,000원 이렇게 쓰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응찰했는데 1등을 했죠. 1등을 해서 이 물건도 소유권을 이전하고 아마 처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물건을 왜 소개했냐면 이 학생이 등기 칠 때 부동산 목록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목록을 알려드렸고, 자, 우선 말이죠. 223페이지 보세요. 등부 현황 보실까요? 말소가 몇 건입니까? 2번. 그다음 말소시켜야 되겠죠. 4번. 이후 경매 말소시켜야 되겠죠? 2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등록면허세 2건이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7,200원씩 2건이니까 14,400원만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14,400원을 기록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요, 제일 밑에 보세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규정에 의해서 서민주택은요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잘 줄쳐보여요. 제일 밑에 40제곱미터 미만이고 1억 원 미만 시에는 2015년 12월 30일까지는 취득세를 뭐 한다? 면제합니다. 면제. 이거 송명사라는 학생이 받은 건데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입니다. 그리고 취득가격이 얼마라고요? 취득가격이 1억 원 미만입니다. 뒤에 넘겨보세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15조 2항. 대통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는 것은 연면적, 총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리고 취득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서민주택 같은 것은 취득세를 뭐 한다고요? 면제한다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226조개 말이죠. 토원 수입증지 영수증란이 나오죠. 거기는 영수증만 붙이는 건데 편집할 때 이 부동산 표시 목록을 여기다 편집이 됐는데 방금 그거 그 다세대 있잖아요.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에 소유권 이전기 신청할 때 부동산 목록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번호는 1번.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7627 2층 1호. 이건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이미 법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하고 부동산 표시 목록이 이미 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작성하면 됩니다. 용도와 구조와 면적, 한 동의 건물의 표시, 집건물이잖아요. 특별히 도봉구 도봉동 576에 27. 자, 뭘로 되어 있느냐?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4층, 8세대주택 가로 열고 9세대, 지층, 1층, 2층, 3층, 4층,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는 2층 1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면적은 39.67m, 40제곱미터 미만이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는 1, 전체 대가 184.4제곱미터 중 대지권의 종류는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118.4분의 18.2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층 1호에 39.67의 점유면적의 대지권은 18.72제곱미터가 대지권인데 이 대지권은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표시 목록인데요. 이렇게 부동산 표시 목록은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열대 이러한 공동주택일 때, 집합건물일 때는 부동산 표시 목록이 좀 작성이 복잡한데요. 복잡할 게 없어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낙찰 받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목록을 카피하라고요. 복사해 놓으라고요. 그러고 여러분이 그 물건을 낙찰 받게 되면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타이핑해서 부동산 목록을 제시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다음 시간에 225쪽부터 계속 다시 한번 등기 서류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